자, 월드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적설 하나 큰 게 네. 성사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쿠쿠레야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직전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루마노 히어리고가 나왔기 때문에 곧 오피셜이 나올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빨리 움직이는구나. 네. 또 첼시로서는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직후 좀 약간의 좀 뭔가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네. 복병이 하나 생겼는데 쿠쿠레야의 이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온스테인 쪽 보도 기준 이적료는 5,500만 유로의 고정, 그래서 500만 유로의 옵션까지 총액이 한 6천만 유로 수준으로 일단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적은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주요 기자와 매체가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네, 거피셜 정도로 지금은 간주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단끼리 또 선수하고도 구두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적 절차가 월드컵 지금 한창 쿠쿠레야가 참가 중이기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발표는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얘기가 됐었던 게 이제 쿠쿠레야가 이적할 가능성은 있다.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적을 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혹은 바르셀로나 쪽이랑도 굉장히 짙게 연결이 됐었는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것은 과연 첼시가 쿠쿠레야를 이적시켜도 되는가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랑, 어쨌든 이 친구 라마시아거든요. 바르셀로나 출신.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만한 이적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네. 일단 무리뉴 감독 복귀 이후로 수비진 재편에 들어갔는데 경험 있는 왼쪽 풀백을 원했고 쿠쿠레야가 우선순위에 떠오른 것으로 보도가 좀 됐죠. 네. 베르낭 멘데의 몸 상태나 프란 가르시아의 거취, 또 카레라스에 대한 평가 문제로 왼쪽 풀백 보강 필요성이 계속 거론이 됐는데,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그쪽이었잖아요. 칼라피오리, 그죠. 센터백이랑 왼쪽 사이드백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바르디올도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수비 자원에 대한 보강이 지금은 쿠쿠레야를 아래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라마시아 출신인데 에이바르, 헤타페, 브라이튼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또 보면 아예 없지 않아요. 맞아요. 양 팀을 다 오가는 선수들. 좀 원래 돌아온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온 거면 하겠지만 라마시아였다가 멀리 돌아온 거라 아마 그걸 가지고 많이 뭔가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긴 해요. 다만 둘끼리 붙었을 때, 그러면 바르사 원정일 그렇죠. 때는 많은 야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맨시티까지도 사실 관심 구단으로 좀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적극적인 흐름이고요. 쿠쿠레야의 보강을 통해서 역시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적인 오버래핑도 물론 있겠지만 수비 가담, 압박, 전환 대응과 볼 경합까지 장점이 좀 두루두루 있는 스타일이라고 쿠쿠레야 선수는 좀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뉴 축구에서는 공격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지만 더 우선돼야 될 건 수비 위치 선정과 전술 수행 능력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높은 위치를 잡았을 때 그 뒤를 안정적으로 커버하는 풀백으로 쿠쿠레야를 낙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량도 많고 터프하게 붙는 수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의 뒷공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나이가 이제 가득 찬 선수긴 해요. 네, 27살이고 곧 28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라이브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적료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 이 정도면 거의 원금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가득 찬 선수인데 이거보다 워낙에 요즘에 이적료 인플레가 심하니까 더 비싸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느낌에 따라서.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다, 잘했다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쓸 만큼 쓰고 나이도 꽉 찼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장사 잘한 거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회수라는 평가도 같이 공존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느끼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첼시로서 어쨌든 다시 고액에 영입한 선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구조 자체는 완성을 했는데 이제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선수단 정리와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죠. 쿠쿠레야가 스페인 복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했다면 어쩌면 구단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가격에 좀 나이가 찬 선수를 정리한 선택이 된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일단 전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왼쪽 수비의 경험치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첼시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저는 나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쿠쿠레야가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선수냐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가 분명 범용성이 있는 선수예요. 백스리에 스토퍼도 올 수 있죠. 왼쪽 사이드백, 윙백, 풀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 미드필더까지도 볼 수 있고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전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행 가능성은 있는데 지난 시즌, 직전 시즌을 놓고 봤을 때 후반기에 조금 첼시 팬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긴 했어요. 기복이 아예 없진 않았죠. 약간 왔다 갔다.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혹사를 당해서 맞아. 그렇다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반기보다는 중반기를 좀 맞아. 거쳐오면서 살짝씩 잔실수가 더 늘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 와중에 바르코라는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 다음에 하토가 사실 아약스에서 리버풀도 노렸던 선수, 그럼요. 아스날도 노렸던 선수인데 초반에 헤맸잖아요. 근데 로세니어 체제의 유일한 성과 하토를 살렸다. 그러면서 자리가 네. 잡혔단 말이야. 네. 그러면 몰라 이 첼시가 원해서 판매한 건 아니지만 요 정도 가격을 받고 하토랑 바르코가 있다면 지금이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어쨌든 스페인 복귀를 그렇지. 원했다면 그게 큰 것 같아. 굳이 마음이 뜬 선수를 억지로 설득해서 네. 다시 뛰게끔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기보다는 딱 적절한 가격을 제한받았을 때 파는 선택을 하는 게 되려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알론소가 그 쿠쿠레아를 쓰고 싶었을 가능성은 꽤 큽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네, 스페인 감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하나 그래도 이 가격을 통해서 또 다른 선수를 잘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레알 입장에서도 6천만 유로는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팬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으로 지금으로서는 보강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가 아쉽다라는 반응도 당연히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라마시아 출신의 레알 마드리드 가는 그림 자체를 그래도 팬들은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하실 수도 있죠. 네, 라는 반응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특히나 좀 가장 우려가 되는 건 활동량 의존도가 굉장히 큰 풀백인데 30대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 또 일부 첼시 팬들은 쿠쿠레아가 마레스카 체제에선 굉장히 잘 맞았지만 다른 시스템으로 오면서는 약간의 기복이 있었다는 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체력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평가를 하나 나온 결과물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도 팬들 사이에서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왼쪽에 쿠쿠레아가 주전주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자리를 프란 가르시아가 될지 까레라스가 될지 맨디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왼쪽 사이드는 그렇게 그림이 잡힙니다. 오른쪽은 둠프리스 그리고 뭐 트렌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센터백 라인에 뭐 밀리탕, 르디거 있고 그 다음에 라센시오는 뭐 나간다 치더라도 코나테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나이대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리뉴가 괜찮게 쓸 법한 라인업이 얼추 그림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 풀백이 어떻게 보면 완성을 시켜주는 네, 그리고 이제 빌드업에 따라서 쓰는 방식에 따라서 쿠쿠레아는 말씀해 준 것처럼 안쪽으로 좁혀서 약간 센터백에 준하게끔도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역할 영향 자체가 꽤 긍정적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 돈을 가지고 왼쪽 사이드백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토와 바르코가 있다면 그냥 왼쪽은 이렇게 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약간의 스페인어권 핵심 선수들의 거치 이슈가 또 첼시에게 이슈가 같이 불거지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요. 이게 엔소 페란데스가 쿠쿠레아 레알 마드리드행 보도에 대해서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인스타를 안 하니까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형철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인스타 좋아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띠딕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 뭐 봤어? 그리고 나 어쨌든 쿠쿠레아랑 친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이거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유명한 선수들의 인스타는 개인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자 돼 있는 공간이죠. 광고도 들어갈 수 있고 스폰서십의 공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지금 그 감정적인 순간을 팬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 근데 첼시 소속의 선수가 이 선수도 이적설이 있는 가운데 본인의 동료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다는 게 팬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모를까? 모른다고 하면 그건 바보죠. 그렇죠.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혹은 뭐야 라고 생각할 게 예상이 되잖아. 저 나이에 그걸 모르겠어 인조가? 모르는 건 아니겠죠. 네. 물론 정말 이게 정말 피곤할 때 근데 보통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시간 확인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루에 뭐 있었나 축구 경기 결과가 어땠나 이러면서 보다가 따당 누르면 좋아요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쑥쑥 하다가 왼쪽 화면에 엄지가 눌려서 눌리는 경우 실수로 좋아요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더라고요. 이게 눈이 좀 덜 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필
하필 엔소도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그래.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필 엔소가 지금 마음이 좀 떴다. 막 그런 이런 얘기가 막 얘기들도 나오는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 만에 하나 정말 조금의 확률로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실수 또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이상 그에 따른 팬들의 반응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팀 동료 이적 소식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첼시 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내부 핵심 선수 이탈 우려가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아직 월드컵 기간 중이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가 어떻게 거취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쿠크레아는 가는 것 같고 네. 엔소의 이런 행동은 첼시 팬들에게는 영 좀 마뜩찮죠. 그렇죠. 그래서 첼시가 또 어떻게 레알 또한 어떻게 엔소를 바라보고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외의 단신 소식들을 보면 포로는 토트넘과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네. 그리고 저 정도 실력 사이드에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토트넘 잘 잡았죠. 네. 31년 6월까지 32년까지 연장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맨시티 등의 관심사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토트넘은 판매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연봉 인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페란 토레스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을 일축시켰는데요. 이 파리가 바르콜라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페란 토레스를 주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페란 토레스 측은 스페인 대표팀의 일정 중 해당 루머에 대해서 아마 이거 페란이 직접 얘기했을 거예요. 관심 없다는 식으로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바르사도 재계약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어떤 선수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페라는 지난 시즌에 영주형도 자주 얘기했지만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자신감을 갖고 본인이 얘기하는 상어의 느낌으로 아마 다음 시즌에 바르셀로나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본인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곧 일정이 시작돼 스페인 대표팀이 라민 야말을 선발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졌죠.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새벽 1시에 카보베르데전이 이제 경기가 있는데 네. 그 경기에서는 라민 야말이 못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컨디션이 좋다라고 데라프엔테 감독이 이야기를 했지만 의료진의 판단상 출전 자체는 가능. 그러나 90분 프리타임보다는 제한된 출전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아니면 쉬게 해도 돼. 전 개인적으로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운 경기 아니고 그리고 시즌 내내 잔부상 이슈에서 아예 자유롭지만 조금 있었으니까 않았기 때문에 그럼 조별리그에 워낙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니까 그렇죠. 한 경기는 쉬자라고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첫 경기를 앞둔 스페인 대표팀은 일단 야말의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 쿠쿠레아의 이적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일단 이슈가 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6월 15일로 공식 개장을 선언했습니다. 9월 1일 영국 시간으로 23시에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가 샷다를 내리게 되는데 자 빅클럽 월드컵 기간과 이적 시장 겹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표팀 캠프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적설이 터지는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근데 쿠쿠레아 레알 마드리드 행처럼 월드컵 도중에 구두 합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회 후에 공식 발표가 진행되는 사례가 현재로서는 예상된다라고 봐야겠죠. 꽤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월드컵 활약에 따라서 선수들의 몸값이 약간 변화한다거나 우리 팀만 여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도 본다거나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대부분의 스카우트들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만 알고 있어 인 경우는 잘 없긴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모로코의 부아디 네. 사실 부아디는 지속적으로 아스날 링크가 있었던 선수인데 이번 거 보고 난 다음에 아마 다른 팀들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구라카일라 보니까 하비 엘리엇이랑 엮어가지고 부아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역시 구라카일라답습니다. 멋있네요. 근데 이거는 중앙 자원을 바라는 팀들은 부아디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드컵에서 이미 다들 스카우트가 돼 있겠지만 다시 한번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에게는 야 저기 한번 찔러보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선수들. 그렇죠. 그런 선수들과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그 어떤 리그의 팀들도 모두 다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쿠쿠레아 정도권이면 꽤 큰 건이에요. 오 대형 이슈죠. 네. 그래서 레알이 쿠쿠레아를 데려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무리뉴가 잘 써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고 반대로 이제 알론소와 첼시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축 선수의 이탈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첼시 알론소는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